세계 괴기 이야기 총집합. 귀신이다! 한국편. 저승에서 돌아온 딸. 윤씨는 딸 옥매와 단둘이 살아가는 과부였다. 옥매는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게 해줘야지. 이것이 윤씨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힘든 일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러는 사이에 옥매는 달같이 복스럽고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다. 19살이 되었을 때 옥매는 박양서라는 청년과 약혼했다. 박양서는 돌아가신 옥매 아버지의 친구의 아들이어서 어릴 때부터 윤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윤씨는 박양서를 보면 언제나 흐뭇했다. 내 사위될 사람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훤칠하고 잘생겼을꼬. 사위 닮은 손자 녀석 한번 안아보면 소원이 없겠어. 윤씨는 손자 안아볼 그날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혼수 준비를 했다. 딸을 위해서라면 기둥뿌리라도 뽑아주고 싶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더욱 준비를 서두르는데 옥매가 갑자기 병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옥매의 병은 깊어갔다. 윤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서울 장안의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옥매야, 어머니, 기운 차려라. 응? 혼인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도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 몸 제가 알아요. 틀렸다니 무슨 소리냐?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지난밤 꿈에도 저승사자들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전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소원이 있어요. 윤씨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그래, 뭐냐? 나 시집갈 때 입으려고 장만해놓은 색동 저고리와 빨간 치마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라. 윤씨는 딸을 일으키고 옷을 입혀주었다. 옥매는 무척 행복한 표정을 짓더니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옥매야! 옥매야! 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여엄니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이냐? 윤씨는 사흘 밤 사흘 낮을 옥매의 시체를 붙들고 울었다. 마침 박양서가 와서 장례를 서둘렀다. 박양서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장모가 될 뻔한 윤씨의 슬픔을 달래느라고 애썼다. 윤씨는 딸을 시구문 밖 산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다. 윤씨는 기력이 하나도 없었다. 눈을 감아도 떠도 딸의 모습만 어른거렸다.
박양서는 윤 씨를 위해 자기 집 종인 순이를 윤 씨에게 데려다 주었다. 장모님, 비록 옥매 낭자와 제가 부부로 맺어지지는 못했지만 평생 장모님으로 모시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간 사람은 오지 않는 법이니 기운 차리셔서 죽이라도 드십시오. 정말 고맙네. 윤 씨는 박양서의 마음씀이 고마워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딸을 잃은 슬픔은 커져가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어쩐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잠을 자려고 촛불을 끄고 누웠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윤 씨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옥매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옥매야! 문 밖에 묻을 때 입혀준 색동저고리에 붉은 치마 차림에 딸이 머리를 풀고 서 있었다. 옥매야, 네가 어찌 왔느냐? 여미가 보고 싶어서 왔느냐? 저승 가는 길이 너무나 춥고 피곤해요, 어머니. 내 딸아, 저승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여미를 찾아왔겠느냐? 순이는 이 광경을 보고 새파랗게 질리더니 기절해버렸다. 옥매는 얼굴이 벌써 반쯤 썩어 있었다. 도저히 옥매의 아리답던 얼굴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소름 끼치도록 흉측했다. 그러나 윤 씨에게는 그 얼굴이 무섭다기보다 애처롭기만 했다. 어머니, 춥고 배고파요. 고단해요. 저승 가는 길에도 노자가 필요해요. 그래, 뭘 주랴? 옷가지와 폐물을 주세요, 어머니. 윤 씨는 손에 닿는 대로 옷가지와 폐물을 집어주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옥매가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옥매야! 옥매가 가고 난 후에 보니 순이가 곁에 쓰러져 있었다. 윤 씨는 순이를 흔들어 깨우고 물을 마시게 했다. 순이는 그때까지도 공포에 떨었다. 너무나 무서워요. 무서워할 것 없다. 무덤 속에 묻혔으니 그 모습이 오죽하겠느냐. 나는 내 딸이 그런 모습이어도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순이는 다음날 아침에 옷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그 집을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씨의 모습을 보니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외로운 윤 씨를 모시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런데 며칠 뒤 귀신이 또 나타났다. 역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음산한 밤이었다. 어머니, 오냐, 내 딸 불쌍한 옥매야. 저승길이 고단하여 또 나타났구나. 내 무엇을 아끼랴. 윤 씨는 폐물이며 옷가지 등을 옥매에게 던져주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귀신은 문 밖에서 잠시 흐느끼더니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으나 전날처럼 기절하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로 비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옥매가 나타났다. 그때마다 윤 씨는 돈이며 옷이며 폐물을 던져주었다.
귀신은 폐물 등을 받으면 희미하게 웃기도 했다. 어느 날 박양서가 윤 씨를 찾아왔다. 시골에 좀 다녀오느라고 뵙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옥매가 가끔 다녀갔다네. 네? 비 오고 바람이 불면 나타나곤 해. 아이고 불쌍한 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 씨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다. 박양서는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일이야. 귀신이 오시며 폐물을 달라고 했다니. 박양서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비 오는 날에 가서 몰래 지켜봐야겠다. 며칠 뒤 밤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박양서는 윤 씨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윤 씨 몰래 안방 마루 밑에 숨었다. 밤이 깊어지자 썩은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담을 훌쩍 뛰어넘어왔다. 귀신인가 사람인가? 박양서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자는 안방문 앞에 서더니 어머니 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윤 씨를 불렀다. 아이고, 내 딸 옥매야. 어서 오너라. 비가 오기에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 씨는 미리 준비해 놓았던 듯 옷가지와 폐물을 던져주었다. 여자는 잠시 으흐흐흐 하고 흐느끼더니 담을 뛰어넘었다. 박양서도 담을 뛰어넘어 여자를 뒤쫓았다. 옥매 낭자가 저리 흉측한 귀신이 되었을 리가 없어. 여자는 시구문 밖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옥매의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다. 여자는 무덤의 구덩이로 들어갔다. 진짜 귀신인가? 박양서는 가슴 속에서 찬 피가 솟는 듯했다. 잠시 후에 여자는 옷을 바꿔 입고 구덩이 속에서 나왔다. 캄캄해서 검은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귀신 같지는 않았다. 내 정체를 밝히고 말리라. 여자는 시구문 밖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철벅철벅 진흙 튀는 소리가 들렸다. 박양서도 진흙투성이가 되어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았다. 산 중턱에까지 올라가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에 있었다. 초가집 앞에서 불빛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어머니, 인제 오느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불빛은 웬 노파가 들고 있는 등불빛이었다. 희미한 등불빛에 비친 노파의 모습이 흉측하여 소름이 끼쳤다. 이것들이 여우가 아닐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양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마루 밑으로 기어들었다. 안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가져왔니? 폐물하고 옷까지예요.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네, 점점 적어줘요. 그 집도 이제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뜯어낼 수 있겠지? 그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요 며칠 전에 김부잣집 막내딸이 죽어 묻혔다. 내가 무덤을 잘 보아두고 왔으니 다음번엔 그 집에서 재물을 얻기로 하자. 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옥매의 무덤을 파헤쳐 옷을 벗겨 입고 해괴한 장난을 쳐서 윤 씨의 재물을 빼앗았던 것이다. 참으로 흉악한 모녀다. 지금 덤비면 무슨 흉악한 짓을 할지 모르니 내일 관가에 알려야겠다.
박양선은 마루 밑에서 기어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박양선은 포도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흉악한 도둑들이오. 포교와 포졸들이 박양서의 뒤를 따랐다. 박양서는 시구문 밖의 야산을 헤매다가 겨우 그 초가집을 찾았다. 저기입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 두 모녀는 집 앞을 흐르는 실개천가에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결박했다. 다른 포졸들은 집안을 뒤져 폐물과 옷까지 돈을 꺼내왔다. 대장격인 포교가 호통을 쳤다. 이 옷과 돈과 폐물을 어디서 났는지 사실대로 아뢰어라. 다 알고 왔으니 거짓말을 하면 더 큰 벌을 받으리라. 노파는 단념했는지 앞으로 푹 쓰러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딸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딸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추녀였다. 하상의 흉터가 얼굴의 반을 덮었으며 입술이 뒤틀리고 코도 반쯤 문드러져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녀의 사정도 딱했다. 딸년이 어릴 때 화상을 입어 얼굴이 저 모양이니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고 해야지요. 그런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돈이라도 많다면 혹시 돈을 보고라도 장가를 들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처녀 귀신이 되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사정이 그렇다고 하나 너희들의 죄는 너무나 흉악하고 크다. 포교와 포졸들이 모녀를 포도청으로 끌고 갔다. 박양선은 그 길로 윤 씨의 집으로 가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아이고, 내 딸 옥매야. 윤 씨는 그나마 옥매에게 폐물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쁨이었다며 슬피 울었다.